오늘은 단순한 경기 리뷰가 아닙니다. 기록을 나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은 한 선수의 퍼포먼스를 넘어 한 리그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LAFC의 중심에 선 손흥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둘러싼 압박과 기대, 그 모든 층위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은 2015 시즌 도중 LAFC에 합류해 13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수치를 남겼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 9골 3도움 컵 대회, 3경기 3골 1도움. 숫자만 놓고 보면 폭발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진짜 가치는 골 결정력이 아니라 적응 기간이 사실상 0에 수렴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선수는 망설입니다. 동료의 움직임, 잔디의 결관 중의 압력 심판의 판정 성향까지 모두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첫 터치부터 팀의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공을 잡기 전 이미 다음 장면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비가 반박자 늦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숫자가 따라옵니다. 이건 진짜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단순 득점 때문일까요? 이번 시즌 역시 4경기 1골 5도움. 경기 수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2경기 1골 3도움, MLS 2경기 2도움. 표면적으로는 도움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히트맵을 보면 페널티 박스 안에 고정된 공격수가 아니라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이른바 세컨드 라인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패스 성공률 88%, 드리블 돌파 성공 5회, 슈팅 5회, 득점 기회 창출 3회. 그는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를 장악합니다. 상대가 손흥민을 막겠다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립니다.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앞에서 슈팅 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LAFC의 전술은 손흥민을 위한 구조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이 구조를 완성하는 걸까요? 휴스턴 다이너모전은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2-0 승리 2장의 레드카드 유도 2도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퇴장을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전반 추가 시간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왼쪽 아킬레스건 부근을 밟았습니다. 다이렉트 레드. 후반에는 아구스틴 보자트가 뒷공간 침투를 저지하다 퇴장. 두 장 모두 손흥민의 움직임이 원인이었습니다. 상대는 그를 따라가다 늦었고, 늦었기에 무리했고, 무리했기에 퇴장당했습니다. 이것이 압박의 실체입니다. 그는 단순히 공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의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수비수의 눈빛은 초조했고 태클은 깊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전술적으로 LAFC는 수적 우위를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니어포스트와 페널티 스킥 사이를 오가며 수비를 끌어냈고, 마크 델가도의 선제골 장면에서는 타이밍을 한 박자 늦춘 컷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추가골 과정에서도 기점 패스로 수비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세컨더리 어시스트까지 공식 기록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수비 2명이 퇴장당한 뒤에도 그는 무리하게 슈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적 우위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그는 오히려 템포를 늦췄고 공을 좌우로 순환시켰습니다. 이 침착함이 팀을 안정시켰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판단이 경기 중 실시간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아닐까요?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역할도 짚어야 합니다. 감독은 경기 후 위험하고 무모한 플레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흥민을 끝까지 기용했습니다. 이것은 신뢰이자 계산입니다. 시스템은 4-3-3을 기본으로 하되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 좌우 윙이 넓게 벌어집니다.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풀백이 오버래핑으로 폭을 유지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3명이 움직입니다. 한 명은 뒷공간, 한 명은 박스 앞, 한 명은 세컨드볼 대비. 시스템은 그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감독의 전술은 선수에게 의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존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경기 후 공개된 영상은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줬습니다. 왼쪽 발목에 테이핑과 아이싱 절뚝이는 걸음. 그러나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3개월 남은 시점. 아킬레스건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그 위험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팬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리더십의 선언일까요? 해외 매체의 평가는 흥미롭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2장의 퇴장을 이끌어낸 장면을 승부의 분기점으로 분석했고, 데드스피는 결정적 장면의 출발점은 모두 손흥민이었다고 짚었습니다. AP는 수적 우위를 완벽히 활용한 전술적 성숙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스타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속에서의 기능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개인의 번뜩임으로 경기를 바꾸는 선수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증폭시키는 증폭기일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LS 올스타전. 리오넬 메시, 토마스 콜러와 함께 한 팀으로 뛸 가능성. 라이벌에서 동료로 현실이 됐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인터 마이애미전 3령 승리에서 그는 메시보다 더 높은 활동량과 압박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시 역시 2라운드에서 2골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MLS에서 가장 치열한 구도는 이 둘입니다. 그들이 한 팀이 된다면 전술적 역할은 어떻게 배분될까요? 메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쥐고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고들며 볼러가 공간을 읽는다면 이건 진짜 미쳤다라는 상상이 과연 허황될까요? 전반 추가 시간 LAFC 공격이 전개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지키며 방향을 틀려는 찰나 뒤따라오던 수비수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깊숙이 발을 넣었습니다. 공과는 거리가 있었고 스터드는 그대로 그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근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부위가 문제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아킬레스건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급격한 방향 전환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그곳이 손상되면 몇 경기 결장이 아니라 시즌 아웃 심하면 반년 이상의 재활로 이어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몇 달 앞둔 시점, 만약 그 충격이 몇 센티미터만 더 깊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통산 4번째 월드컵 도전이 시작도 못한 채 멈췄을 가능성. 그 그림자가 바로 그 순간 경기장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발목을 움켜쥔 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끊어졌나 뛸 수 있나 선수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심은 즉시 다이렉트 레드를 꺼냈습니다. 판정은 명확했습니다. 공과 무관한 위험한 접촉 보호받아야 할 부위에 대한 무모한 침입.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이 위험하고 무모한 플레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은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리스크를 말했습니다. 발에 태클 자국이 선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울이 아니라 사고에 가까운 장면이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움직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도 공간을 파고들었고 결국 두 번째 퇴장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상대 수비는 그를 따라가다 또 한 번 늦었고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애플TV 중계진이 두 번의 퇴장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한 이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통증 속에서도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짜 미쳤다라는 반응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경기 후 공개된 영상은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왼쪽 발목에 테이핑과 아이싱, 약간 절뚝이는 걸음. 표정은 분명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자에 사인을 해주고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승리의 세리머니보다 더 강한 장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슈퍼스타라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경기장을 돌았습니다. 이것은 팬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팀의 리더로서 보내는 신호일까요? 나는 괜찮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몸으로 증명한 것 아닐까요?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퇴장이 과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목 영상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었으면 끝이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면 월드컵은 사라졌을 것. 붕대를 감고도 사인하는 선수는 처음 본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상대 팬들 사이에서도 저 정도 충격이면 레드가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논쟁은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건 그가 통증을 안고도 팀을 위해 뛰었다는 사실 아닐까요?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일정입니다. 12일 동안 4경기. 강행군 속에서 발목 충격까지 더해졌습니다. 근육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아킬레스건 주변이 압박을 받으면 회복 속도는 더디게 마련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타박상이라 해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순간 가속과 급정지가 반복됩니다. 발목 안정성이 떨어지면 전술적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LAFC는 다음 경기에서 그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감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월드컵을 향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발목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짊어진 무게, 그 책임, 그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